태백 폐광갱도에 우주탐사와 자원개발 등을 위한 대규모 지하 연구시설 조성이 추진됩니다. 조기 폐광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태백시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양양군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를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 2027년부터 상업 운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연어 양식단지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월대 보름에 먹는 오곡밥이 면역력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가지 잡곡에 고혈압과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이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김민영은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 침체기를 걷고 있는 태백시가 지하 연구시설 유치를 시작으로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석탄 활황기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면서 제2의 전성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분기 태백시의 인구는 37,936명, 전년보다 1.98%, 전분기 대비 0.4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해 7월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 지역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탄 산업이 태백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면서 지역사회는 대체 산업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이 고민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하 연구시설입니다. 해당 연구시설이 들어올 예정인 철암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 산업이 마련되는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철암동 인구만 해도 24,000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1,700명밖에 안 되는데 메탄이라든가 목재 크로스 사업, 지하 핵연구시설이 들어온다면 예전에 좀 그런 활성화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지하 연구시설은 부산과 대전 같은 광역지자체와의 경쟁 끝에 태백시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하 연구시설인 태백 URL은 지하 500m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스템 성능을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지하 연구시설은 이미 미국과 일본, 프랑스와 독일 등 8개 나라에서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태백 URL은 당초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태백시는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예타 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태백 지역의 탄광 노동자들의 일자리 확보도 병행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작년 대한석탄공사의 폐광으로 인해서 아직 젊은 광부분들이 태백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직 일자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도시를 건설할 때 우리 광부분들을 어떻게 재취업시킬 건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 URL이 들어서면 1조 원 가까운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사급 연구인력 400여 명 등 고용 인원만 8,000명이 넘습니다. 태백시는 지하 연구시설 유치로 7, 80년대 석탄 활황기 시절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봉이나 핵 폐기물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태백 URL은 연구시설일 뿐 핵 폐기물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실제로 IAEA의 국제조약으로도 핵 폐기물은 해상으로만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는 불식시켜도 좋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양양군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를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 2027년부터 상업 운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연어 양식단지 조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행정수장의 공백 속에 현안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오색빛으로 곱게 물든 산등성이를 따라 남설악의 비경이 펼쳐집니다. 산 중턱을 오르면 저 멀리 동해바다가 시야에 들어오고 전봉산과 등선대가 바라보입니다. 남설악 일대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오색에서 끝청봉 아래 해발 1424m 상부 정류장을 잇는 노선으로 길이는 3.3km입니다. 해당 노선에는 8인승 곤돌라 53대가 순환하며 편도 시간은 14분 28초입니다. 양양군은 한 해 58만 명이 오색 케이블카를 탑승해 연간 매출액은 150억 원, 이익은 60억 원 정도를 올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로서도 보통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었던 것보다 한 5, 6개월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그 2016년도 말 정도 공사를 완공하고 2027년도에 운행을 하는 것으로. 양양군은 케이블카 준공 전까지 공기업 설립 등 운영 주체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연어양식단지 조성도 본격화됩니다. 동원산업이 노르웨이 업체와 합작으로 4천억 원을 들여 양양군 현북면 일대에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바닷물 취수관, 배수관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늘면서 난항을 겪었는데 강원도와 양양군이 인근에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이제 예타가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해수인이 취배수관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취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는 모처가 있어야 되는 게 농군단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타가 되면 동문에서 동시에 착공하는 걸. 하지만 김진아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점은 대형 악재입니다. 더욱이 오는 26일 김진아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까지 치러져 지역사회가 찬반으로 양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양군 최대 현안 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와 육상 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한 데 대해 강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인권연대와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는 12일 원주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고안 즉각 폐기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국민들의 상식을 거부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선이 아니다. 국민의 인권은 왜 고려하지 않냐.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그래서 폐기하는 즉각, 이번에 권고하는 즉각 폐기되고 인권위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저희 시민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강원인권연대는 인권위를 규탄하고 독립된 기구로서의 구실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의 지난해 방문객 수가 연간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윤민섭 춘천시 의원이 발표한 레고랜드 지난해 입장객 수는 49만 4천 명으로 연간 목표치인 200만 명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전년 대비 방문객은 21% 감소해 춘천시 주요 관광지 중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이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스포츠단을 창단하면서 노르딕 스키팀과 농아인 컬링팀을 신설했는데요. 올해 처음 강원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연일 금빛 낭보를 전하며 동계 스포츠 메카 도시 강원도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번을 단 선수가 스케이트 타듯 설원을 질주합니다. 스키를 타고 커다란 언덕을 오르고 눈이도 활주합니다. 코스를 돌고 나면 음향 신호에 따라 표적을 가늠해 사격합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 소속 김민영입니다. 김민영은 강원도 옷을 입은 첫 해부터 강원 선수단에 연일 금메달을 안기며 활약했습니다. 김민영은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 시각 바이애슬론에 출전해 단거리와 개인 경기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목표라면 사관왕이 목표겠지만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내일 대회부터 금메달을 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스포츠단의 활약은 컬링에서도 빛났습니다. 농아인 컬링팀은 지난 8일 사전 경기로 열린 컬링 남자부 결승에서 서울팀을 15대2로 대파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원도는 대회 2일차까지 금메달 6개를 획득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스포츠단에서 나왔습니다. 대회 출전시킬 선수들이 그 노르딕 스키 종목에는 없었습니다. 농아인 컬링 팀도 별도로 없었고 동호인 클럽 형태로 출전을 시켰었는데 팀을 창단해서 보내니까 아무래도 그 결의도 많이 다지는 것 같고 성적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단이 창단 첫 해부터 성과를 나타낸 만큼 선수 추가 영입을 통해 전력 보강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스포츠단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지원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저변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8일자로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정월대보름은 예로부터 오곡밥을 나눠 먹으며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명절인데요. 5가지 잡곡을 넣은 오곡밥이 현대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유익한 건강 음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가정마다 지어 먹는 오곡밥입니다. 오곡밥에는 검정콩과 팥, 찰수수, 차조, 기장 등 5가지 잡곡이 들어갑니다. 농촌진흥청이 오곡밥에 들어간 잡곡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고혈압과 비만 등 현대인의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잡곡에는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검정콩 청자5에는 일반 재래종에 비해서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함량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래종에 비해서 세포노화 억제와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오곡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과 잡곡 비율을 7대3 또는 6대4로 맞춰야 합니다. 팥을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삶아야 최적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에 쌀과 잡곡을 넣고 섞은 뒤 소금을 약간 넣은 삶은 물에 밥을 지으면 식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콩도 들어가고 잡곡이 많이 들어가서 머리에도 좋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하셨어요. 먹어보니까 식감이 되게 독특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정월대보름에 가족들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곡밥을 작은 주먹밥으로 만든 후 가지와 애호박을 0.5cm 두께로 둥글게 썰어 소금으로 밑간합니다. 달콤한 소스를 올리면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별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간편하고 쉽고 또 영양 섭취도 할 수 있고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돈가스 소스를 발라서 또 아이들 입의 기호에 맞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채도 먹을 수 있고 영양도 챙길 수 있고 해서 뛰어난 건강 기능 성분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오곡밥. 현대인과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필수 요리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동해시가 6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동해페이를 올해 6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6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연장해 물류 운송비 보조 등 23억 원을 지원하고 농골 담기 도담센터를 조성해 청년층 창업과 취업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